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이죠. 오늘 토마스 리우 선생님과 인터뷰로 30분 꾸몄습니다. 토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중국 이야기 했더니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루짜리 투자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하루를 맞출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수정구슬도 없습니다. 길게 보시면 나름의 해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토마스 리우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찾아내십시오. 자, 바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몸 괜찮으셨어요? 예, 미국에는 봄철 알러지가 되게 심한데, 저는 가을 알러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성대가 맛이 가갖고 지난주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못했었죠. 이제 정상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 상승미소님 저한테 보내주신 예, 돈의 감각 책 예. 오늘 당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한 2시간 전에 지금 배달됐는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읽고 서평도 부탁드릴게요. 예, 잘 읽어보고 제가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죠? 지금 토요일이라 제가 자꾸 오늘이는데, 토요일 새벽에, 주식시장이 원래 밤에는, 한국 시간으로 밤에는 힘차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단이 농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귀국하기로 했다. 이래서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평가하거나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 들으면서 자꾸 빠지다가 마지막 막판에,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보고요. 먼저 더 큰 원인은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4마리 마녀 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예. 선물 옵션 선물, 등등. 옵션, 네. 주식 전부 만기일이 오늘 겹쳤어요. 그래서 증시 내부에서는 주식 또 섹터 로테이션이 아주 심했죠.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 처분하고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으로 갈아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증시의 등락이 아주 심했는데 거기다가 오후 들면서 중국의 무역협상단이 원래는 몬태나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몬태나 농장 방문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길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협상단의 인터뷰를 보니까 성과가 좋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사 보셨는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몬태나 농장 방문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거든요. 농촌을 대표하는 상당히 상징적인 방문 이벤트였는데 이것을 중국 팀이 캔슬하고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양측에서 이번 첫 번째 회담은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면에서는 뭔가 잘 안 되고 특히 중국 측에 좀 마음에 안 맞는 그런 협상 진전이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팀으로 하여금 몬태나 농장을 방문하게 함으로 해갖고 자기 표밭을 지키고 또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무역 협상을 끌고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로 반전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된다는 게 주식시장 상승의 필요 조건인데, 그런 분위기는 뭐 당연히 하락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인터림 뭐 협상이라 가지고 뭐 중간 단계, 즉 부분 협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오늘 새벽 기자회견에서 바꿨습니다. 일괄 타결로 간다. 부분 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국 측이 자신의 협정 안 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이제 그 협상의 그 고수다 이렇게 자랑해 왔는데 항상 강수를 먼저 두고 슬쩍 물러서면서 이렇게 협상 마무리 짓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림 그 딜을 하겠다고 약간 풍겼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민주당의 그 상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그 무역 협상에서 물러서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 어물적 스몰 딜을 성사시키고 끝낸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갈 그 정치적 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고 그것이 어쩌면은 중국 팀에게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지적 재산권 탈취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그 지적 재산권 이전 강요 이것을 금지 내지 미국 법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을 미국에서 이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또 그 한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회담이 틀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근히 걱정되는데, 근데 전날에는 미국이 3천억 달러 지금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대상에서 소비재 상품들을 상당 부분 제외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소비자 물가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평범하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거기 포함된 그 품목들 보면은 뭐 플라스틱 빨대 뭐 이런 거거든요. 아주 자질구레한 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짓수만 잔뜩 늘려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유화 제스처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측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음 주에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네네. 지난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9월 폼C가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매파적인 성향이라 썩 안 좋다는 얘기도 했고 반대로 저는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선생님이나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9월 폼C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달 금리 0.25% 인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크게 반겨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데 그 폼C 의원들의 그 투표 또 그 점도표를 볼 때 이것이 만장일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구나 그 점도표를 보면은 완전히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갖고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상 또 일부 또 비루기파는 금리 인하 이렇게 완전히 4분 5열 이렇게 의견이 분분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월 의장도 뭐 두 번의 금리 인하면 됐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오로지 해외 경제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일막치면서 다시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암시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는 연준 지원 없이 시장 홀로서기, 시장 혼자 홀로서기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연준 금리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올라가면은 수익을 챙기는 프로핏 테이킹 하는 그런 현상이 매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오후에 제자리로 가고 몇 번 하다가 오늘에는 크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물가지수 그 연준에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PCE거든요. 예. 그 지수가 1.7%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이게 올해 안에 연준의 목표치인 2%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로만 볼 때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 이제 시장은 이제는 냉정을 찾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시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시간을 뒤쪽에 충분히 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피폭과 관련해서 폼페이오가 뭐 평화적으로 협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사우디와 그 아랍에미리트의 미군을 파병하겠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석유 가격 상승을 예상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 석유값 상승 아니면은 현재 수준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후티 반군,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드론을 날려갖고 폭격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또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도 알 수 없고 며칠 후에라야만 이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저급한 기술로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더욱 그 제재를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 국제 여론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또 이란에게 이제 그런 공격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미군이 그 방어용 무기를 중동에다가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주도적으로 뭐 남의 나라 일에 자기 혼자 뭐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우디가 만일 후티 반군을 공격한다고 그러면은 그 보조수단으로서 미군이 정보 제공이라든가 뭐 또 거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전투기들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금 그 형태로 보면은 미국이 이란을 조이면 조일수록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사우디든지 쿠웨이트든지 아랍에미레이트든지 어디든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더 강화하면은 결국 국제시장에 나오는 원유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불규칙한 기습적인 군사 도발이 있을 때는 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 자체보다도 배당금을 많이 주는 석유 회사 주식에다가 투자해 놓으면은 배당금도 챙길 수 있고 또 이런 샤킹한 스파이크가 날 때 프라이스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전까지 이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채권금리 반등이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이후에는 채권금리 하락
하락에 의해 다시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주식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데,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그 시장 전체의 센티먼트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이제 그걸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4% 찍고 돌아설 때 또 때마침 미국의 그 ISM 넘버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급격히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증시가 상승을 해서 지난 전 고점 SP500 인덱스 기준할 때 3030에 어제 아침에 여기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3025까지인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프로핏 테이킹 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전자산을 버리고 그 위험자산에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다만 국채금리 그 변화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1.44% 그 바닥을 찍고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1.92%까지 올라갔어요. 뭐 하루에 4%, 5%씩 뭐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지난 월요일 날 며칠 전이죠. 월요일 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레포 시장에서 예. 갑자기 현찰이 바닥나면서 연준이 긴급 자금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이 긴급 자금 투입하기 직전에 레포 그 이자가 약 10%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4일째 오늘 연속 자금을 투입해갖고 지금 정상적인 2.25%까지 끌어내렸는데 국채 금리와 증시 상관관계가 여기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레포 시장의 이자율이 그 사건이 터지기는 월요일날 터졌지만은 이미 그 전주에 이미 레포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반드 마켓이 반드 버블이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에 영향받아갖고 미국 국채 금리도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월요일날 연준에서 긴급자금 투입해갖고 그 레포 이자를 끌어내리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은 시간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국채 금리가 하향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레포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갖고 국채 금리도 함께 동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오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쿼드러플 브리칭 데이 또 중국 협상팀의 조기 귀국 이 변수로 해갖고 증시가 막판에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일단은 전망하고요. 그러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증시의 상승 그 기대 희망은 10월 중순까지만 갖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SP500 그 기업들의 그 어닝이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였거든요. 0.5% 그 전 분기 대비 줄어들었는데 이번 3분기 어닝도 약 0.5% 축소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이거를 리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닝 리세션이 오는데 이제 10월 중순경이면은 3분기 어닝 발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닝 리세션의 그 영향을 아직까지는 증시에서 못 느끼고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어닝 발표가 되면서 3분기 어닝이 악화됐을 경우 작년 10월 같은 급락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이 하필 중국, 미국과의 그 최고의 그 무역 협상이 있거든요. 예. 만일 거기서 결렬이라도 난다고 그러면은 진짜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 말씀은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미국 경제 상황을 볼 때 10월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기업의 순이익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고 3분기도 뭐 당연히 지금 최대의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5일 이후에 있으니 결국 그때부터는 하락 가능성이 있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10월 중순에 열리는데 이때 혹시라도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게 협상 타결 기대감이 깔려 있는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폭락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미 그 어닝 리세션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것은 4분기 어닝은 월가 애널들이 약 5% 내지 6%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만일에 있겠죠? 10월 중순 어닝 발표 때 네. 그 CEO들이 그 가이던스 발표 설명할 때 만일 4분기마저도 어닝 그 예상 기대치만큼이 안 되는 어닝 그 전망을 했을 때는 증시가 크게 급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GM 노조의 파업이 10년 만인가요? 이렇게 간만에 있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파업은 미국 경기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자율주행 차량, 내연기관차의 감소, 이 미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여파로 해서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그 해외 실적들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또 내수 시장에서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또 날이 갈수록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아웃풋은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그 기업들은 몸통 줄이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중 무역 협상의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포드 그 컴퍼니는 그 크레딧이 완전 정크로 강등됐어요. 예. 그래서 주식도 거의 뭐 페니스탁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의 그 부상도 기존의 내연 자동차 그 생산 기업들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포드나 GM이 아무리 해외에서 안 좋다 하더라도 내수는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혹시라도 이 내연기관차, 현대 기아차 등등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분위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그 테슬라 차를 갖기를 희망하고 또 실제로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저도 테슬라 자동차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전기차의 선호도 이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로서는 그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더하자면, 앞부분에 잠깐 언급한 레포 금리의 급등, 이 부분은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월요일 날 제가 아주 뭐 레포의 뜻부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거래를 하는지 그 완벽하게 해부를 해서 결론을 내드릴 생각입니다. 그 방송을 한번 좀, 네네. 예, 기다려 주시고요. 그 밖에 다른 네. 코멘트, 금융시장 코멘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애플에서 아이폰 11과 또 애플 TV 예, 출시를 이제 공식 선언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애플에 대해서 애널들의 시각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예.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26%였죠. 회사들은 네. 애플 TV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애플이 선두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애플의 성장 시에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애플 TV의 하드웨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애플의 순이익을 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애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현재 가격에서 20% 아래로 목표가를 잡고 있는 애널도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 TV가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달고 출시됐어요. 예, 한 달에 약 $5 예. 사용료만 4.99달러. 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제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폭풍으로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석권하고 있던 로쿠라고 있어요. ROKU. 이 회사 주식이 올해 1월 달인가 한 3, 40불을 가다가 최근에 아마 한 150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연일 10%, 20%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서비스의 또 경쟁자인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죠. 주식도 예,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찍는 디즈니, 예. 거기도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말씀 먼저 하시죠. 네네. 그래서 애플의 애플 TV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면서 크게 내상을 입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보니까 애플과 디즈니가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애플 TV가 골드만삭스가 26% 하향 발표를 했거든요. 애플 주식. 네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니까 하면서 제가 애플 주식 한 25주 있는 걸 매도를 했는데 이거 다시 매입을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역시 명불허전. 일요일의 현자, 일요일의 현인, 토마스 류 선생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투자에 대한 지혜 많이 얻어내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월요일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 금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